이번 시간에는 이진 파일의 입출력, 자바에서 이진 파일에 대한 입력, 출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파일, 영어로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이진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컴퓨터에서 모든 게 다 바이너리니까 바이너리 파일이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파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진 파일은 그냥 임의 형식, 모든 형식의 파일을 다 이진 파일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어있는 mp3 파일이나 영상이 들어있는 jpg, gif 이런 파일이라든지 동영상이 들어있는 mp4나 또는 avi 파일이나 이런 것들, 또 실행 파일들 .exe로 확장자 끝나는 그런 이런 파일들이 모두 다 이진 파일에 속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도 텍스트도 결국은 전부 다 텍스트도 컴퓨터 안에서는 바이너리로 표시되니까 텍스트 파일도 이진 파일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의 서브셋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 파일에 대한 입출력은 이미 해봤는데 텍스트 파일은 입출력 단위가 보통 한 글자 단위로 또는 한 단어 단위로 또는 줄 단위로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기도 하고 또는 출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입출력은 글자나 단어, 줄 이런 개념이 이진 파일에는 없겠죠. 대신 어떤 개념이 있냐니까 이진 파일의 입출력 단위는 바이트 단위로 한 바이트 또 그 다음 바이트 또 그 다음 바이트 이런 식으로 글자 단위가 아니고 바이트 단위로 입력, 출력을 할 수 있고요. 또는 기본 데이터 형식 단위로 읽고 쓰기도 가능합니다. 기본 데이터 형식, 영어로는 primitive data type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imitive data type은 예를 들어서 byte, short, int, long 전부 다 정수를 나타내는데 사이즈가 한 바이트, 두 바이트, 네 바이트, 여덟 바이트에 해당되는 것. 그렇죠? 플로트, 더블 이런 것도 소점수 타입이고요. 그리고 불리언도 기본 데이터. 불리언은 true 아니면 false에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쓰고 할 적에 이진 파일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고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본 데이터 형식으로 읽고 쓰기도 가능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왔고 먼저 이진 파일을 읽는데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이름이 뭐냐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얘는 생성자 메소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괄호 안에 파일의 이름을 나타내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진 파일로 읽어드리고 할 적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해갖고 괄호 안에 이 파일 이름을 두면 되겠고요. 이진 파일에 대한 입출력은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니까 한 바이트를 읽으려면 그냥 read, 이 파일 인풋 스트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read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한 바이트가 읽혀져요. 근데 리턴 타입은 인테자 형식 4바이트죠. 어떤 의미일까요? 인테자는 원래 리더가 반환하는 데이터는 4바이트인데 한 바이트, 제일 끝에 한 바이트에만 읽은 바이트 내용이 들어있고 나머지 3바이트에는 0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을 적에는 요 리더 결과, 호출 결과 -1이 반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파일의 끝까지 읽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면은 현재 읽은 값이 -1인지 여부를 알아보면 되겠고요. 파일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close 메소드 써서 파일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텍스트 파일 읽기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생성자 메소드나 read, close는 전부 다 예외 사건을 발생할 수 있는데 file not found exception 혹은 IO exception 여기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try catch를 써서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예외 전달 방식, 그러니까 요 코드에서 일어나는 예외 사건을 다른 메소드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배웠던 텍스트 파일 입출력에서 말했던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진 파일 읽기 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코드는 뭘 의미하는가요? 파일 인풋 스트림, 아까 그러니까 바이너리 파일을 읽으려면은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new 해서 하나 객체를 만드는데 괄호 안에 파일 이름이 들어있죠. 아까 여기 파일 이름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파일의 이름은 test.class. 요 파일의 이름이 test.java인데 test.java를 컴파일하면은 test.class 파일이 나오는데 얘가 이진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진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생성자 메소드 써가지고 일단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리더 메소드를 써가지고 한 바이트씩 읽으면 되겠죠. 인테자 b, while b는 fs가 파일 인풋 스트림인데 거기서 한 바이트를 읽으려는데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닌 동안 계속 반복해요. 뭘 반복하죠? 읽은 내용을 b 안에 넣고 b를 찍습니다. 프린트 F를 사용했고요. 16진수로 찍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를 카피해 와 가지고 노트패드 test.java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붙여 쓰기를 하고 코드는 금방 봤고요.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test.java 대문자죠. 컴파일하고 실행하면은 이제 컴파일하면 test.class라는 파일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바이트 단위로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에 여러 바이트가 들어있네요. 이런 바이트 내용이 CA, FE, BA, BE, 00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18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본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진 파일 읽을 적에 가장 사용되어지는 게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이고요. 이제 요거와 또 관련되어지는 클래스가 읽기 속도를 향상하려면 버퍼링을 해야 되겠죠. 예, 버퍼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 이름이 buffered input stream인데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파일 인풋 스트림하고 똑같은데 단지 버퍼링, 그러니까 디스크의 접근을 줄이고 메모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읽기 속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buffered input stream인데 생성자 메서드는 new buffered input stream 하고 괄호 안에는 input stream이니까 파일 input stream이나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한 바이트 읽는 read 메서드, 파일을 닫는 close 메서드 앞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버퍼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파일의 경우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요, 예제 코드입니다. 아까하고 거의 같죠. 아까 이 코드하고 거의 같은데 뭐가 다른지 봅시다. buffered, 아까는 파일 인풋 스트림인데 이번엔 buffered input stream, new buffered input stream, 괄호 안에 인풋 스트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new file input stream, 아까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바이트씩 읽어가지고 그게 음수가 아닌 동안에 반복하는데 한 바이트 읽은 거를 이렇게 printf를 써가지고 출력하도록,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도 거의 똑같고 차이가 없는데 단지 이제 이 파일 크기가 만일에 크다면은 이렇게 buffered input stream을 쓰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앞에 우리가
읽을 적에 기본적으로는 이진 파일 입출력은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읽는데, 바이트 단위로 읽으려면 리드 하면 된다 했죠. 그 외에도 우리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클래스가 뭐냐니까 밑에 내려가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데이터 인풋 스트림인데, 얘는 new 데이터 인풋 스트림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인풋 스트림이니까 여기 파일 인풋 스트림 넣어주면 되겠죠. 한 바이트씩 읽으려면 리드나 또 파일을 다루려면 클로즈, 요까지는 앞에 하고 똑같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런 메소드들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대충 알겠죠. 리드 불리언, 한 번에 한 불리언은 한 비트를 의미하거든요. 한 번에 한 비트씩 읽고, 리드 바이트 한 바이트씩, 리드 숄트 2바이트, 리드 인트 4바이트, 리드 롱 8바이트, 각각 정수 형식으로 읽는 거고요. 리드 플로트는 4바이트를 읽는데 소수점 형식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리드 더블은 8바이트를 읽는데 더블 형식의 소수점 형식 데이터를 읽는, 거기에 따라 리턴 타입도 각각 다르다, 그렇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메소드 이름이 available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는 현재 요 파일을 계속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 available, 남아있는 바이트가 몇 바이트냐 되는가, 그래서 내가 파일을 읽을 적에 몇 바이트를 아직 더 읽을 수 있는가 알아볼 적에 available, 요 메소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은 new 데이터 인풋 스트림, 괄호 안에 인풋 스트림이니까 new 파일 인풋 스트림, 얘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만 쓰면 한 번에 한 바이트밖에 못 읽는데, 이번에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ds 데이터 인풋 스트림 점 read int 하면 한 번에 4바이트씩 읽는 거예요. 출력도 16진수로 8자리씩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available, 아까 봤죠? available. 아직도 읽어드릴 수 있는 것이 4바이트보다 크다면은 4바이트 단위로 read int 써가지고 4바이트 단위로 읽고, 제일 끝에 가면 4의 배수가 되기 어렵겠죠. 제일 파일의 끝부분에 가면은 그럴 적에는 한 바이트씩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read 혹은 read 바이트, 얘를 쓰면 한 번에 한 바이트씩 읽어드리니까 ds 요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 한 바이트씩 읽어가지고 화면에 찍으세요. 다 읽고 나면은 클로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카피해 와가지고 아까 테스트.java 안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파일 인풋 스트림만 써가지고 읽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써가지고 read int 4바이트 단위로 읽어보기도 하고, read 바이트 1바이트 단위로 읽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 이진수 CAF의 뭐죠? 16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16진수 8자리씩 출력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08x로 했거든요. 그래서 8자리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는 거. 16진수 8자리니까 16진수는 하나가 1바이트, 하나가 4비트고 16진수 2자리가 그 8비트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6진수 8자리는 48, 32비트에 해당되는, 인테자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4의 배수가 아니겠죠. 여기는 1, 2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서 아까는 이진 파일 읽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쓰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진 파일을 읽으려면은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는데, 쓰려면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안에 파일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1바이트씩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write라는 메소드를 쓰고 괄호 안에는 인테자 값. 요 인테자 값이지만 끝에 8비트만 실제 파일에 write 되고 나머지 24비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 쓰고 나면 닫아야겠죠. close. 예외 사건 발생할 수 있으니까 try catch나 예외 전달로 써야 되겠고 코드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일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어 넣으려면 new file output stream 괄호 안에 파일의 이름을 넣어주면 경로명을 포함해서 넣어주면 되겠고요. data.bin으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write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임의의 값을 넣는 거예요. 여기는 0부터 9까지 값을 넣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행하면은 요 data.bin 안에 파일이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확인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시다. 확인 코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앞에 데이터를 쓰는 거고 확인 코드는 요 앞에 하고 똑같이 쓴 다음에 그 내용을 화면에 찍어보면 되겠죠.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 data.bin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걸 프린터라고 하고 그 프린터 메소드는 어떻게 만들까요?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연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한 바이트씩 읽고 화면에 16진수로 출력하도록. 그래서 여기는 파일에 기록하는 거고 프린터를 호출하면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test.java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되면 어찌 될까요? 0부터 9까지 10번 포함 안 되니까 0부터 9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 그렇죠? 한 바이트씩. 그래서 얘가 실행되면은 내 생각에는 0, 1, 2, 3, 4, 9까지 그렇게 출력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해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0, 1, 2, 9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동작하는 거다. 그렇죠? 이번에는 쓰기 속도를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이번엔 buffered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면 되겠고 얘가 제공하는 메소드는 똑같죠. 단지 차이점이 버퍼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예제는 이제 buffered 아웃풋 스트림을 쓰는데 괄호 안에 new buffered 아웃풋 스트림 안에 new file 아웃풋 스트림 쓰면 되고요. 코드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요 차이점은 얘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우리 예제에서는 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아마 속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사이즈가 뭐 몇 메가나 몇 기가바이트 되면은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으로 쓰려면은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기본적으로는 바이트 단위로 쓰는데 그 외에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형식을 사용하려면은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write close 메소드 외에도 write boolean, write byte, write short, write int, write long, write float, write double 이런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DS는 new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괄호 안에는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넣어주면 되겠죠. 역시 data.bin이라는 파일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short type, integer type, float type, double type 얘를 변수 쓰는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 봐요. write short 해서 얘 기록하고 write int 해서 얘 기록하고 write float 해서 얘 기록, write double 해서 얘 기록. 그래서 이걸 다 기록한 다음에 제대로 들어있는지 프린트 해볼까요? 그래서 한 바이트씩 출력해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얘가 몇 바이트가 요건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니까 data.bin 파일 안에 제대로 들어갔다면은 요거 합이 들어가겠죠. 8 플러스 8 플러스 2니까 8이 16, 18바이트가 돼. 그래서 아마
요 루프가 18번 돌면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카피해 와가지고 test.java에다가 적어 넣고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해서 실행하면은 18바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00FF 우리가 원래 아까 여기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FF 넣었거든요. 1, 2, 3, 4 넣었어요. 그래서 FF가 여기 16비트니까 2바이트를 차지했죠. 요리 들어갔고 그 다음에 1, 2, 3, 4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까지예요. 왜냐하면 인테저는 4바이트니까 하나, 둘, 셋, 4바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4048 F5C3는 뭘 말하냐니까 여기 있는 3.14를 말하고요. 나머지 요 긴 거 8바이트 얘는 뭘 말하냐니까 25.75 얘를 말합니다. 요 살려보면 전체 18바이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데이터 형식으로 잘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